안녕하세요, 국진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받아온 GPT 결과를 가지고 히스토리 블로그에 전달해주는 부분을 구현해주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저희가 GPT API를 사용해서 GPT의 블로그 리뷰글 결과를 받아왔습니다. 이 결과를 저희는 이 write content by GPT result라는 함수를 만들어줘서 T 블로그 매니저에 전달을 해줬습니다. 이 받아온 GPT 리졸트를 출력까지 해서 그 해당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리뷰글이 준비가 됐으니까 리뷰글을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는 블로그의 제목과 본문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선은 GPT한테서 제목을 받고 본문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GPT 매니저로 가줍니다. GPT 매니저에서 저희가 GPT 모델을 3.5 터보로 쓰고 있는데 이걸 GPT-4.5로 바꿔줍니다. 바꿔서 저장을 해주고, 자, 그리고 위에 프롬프트를 보면 블로그 리뷰글을 한글로 써달라고 프롬프트를 썼었고, 단순 번역이 아니라 사람이 견해가 들어간 것처럼 리뷰글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해당 기사글을 다시 리뷰하는 글을 써야지 번역을 하면 저작권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리뷰글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프롬프트를 추가하겠습니다. 프롬프트를 하나 더 추가했는데 리뷰글 답변의 가장 첫 문장은 리뷰글의 제목을 줘. 그리고 제목은 항상 마침표로 끝맺어 달라고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프롬프트를 하나 추가를 해주고 저희는 메인에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T 블로그 매니저에 GPT 리졸트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결과를 보면 가장 첫째 문장의 리뷰글의 제목을 마침표로 줬고 그 다음부터는 본문의 글 내용이 쭉 답변으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부터 뭘 해줘야 되냐면 블로그를 가보면 저희가 입력할 수 있는 제목과 그리고 본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받아온 답변에서 첫 문장을 추출해서 제목에 넣어줄 거고 그리고 나머지 글의 내용을 본문에다가 입력을 해줄 겁니다. 그러려면 저희는 이 GPT 리졸트를 한 문장씩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이 GPT 리졸트는 현재 하나의 긴 스트링입니다. 하나의 긴 스트링이어서 저희는 이것을 문장의 마침표를 기준으로 해서 한 문장씩 나눠서 리스트로 넣어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변수 하나를 만들어주겠습니다. GPT result temp 해서 GPT result에 split 함수를 써서 저희는 한 문장의 끝맺힘 단위 마침표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씩 나눠서 이 temp라는 변수의 리스트로 한 문장씩 넣어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프린트로 GPT result temp를 찍어보겠습니다. 다시 메인에서 실행을 시켜줍니다. 자, GPT result temp의 결과는 어떻게 찍혔냐면 이 대괄호는 리스트 구조체입니다. 리스트 구조체 안에 지금 작은 따옴표로 해서 한 문장씩 콤마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문장씩 지금 콤마로 해서 리스트로 이 템프라는 구조체가 각각의 문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한 문장씩 끊어줬으니까 이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이 리졸트 템프를 가지고 포루프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포루프에서 인덱스와 i라는 변수를 두고 in 해서 이 numerate 함수를 써주겠습니다. 이 numerate에서 해줄 것은 GPT result temp라는 리스트를 돌려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저희는 프린트로 인덱스를 먼저 찍어주고 그 다음에 프린트로 문장 i를 찍어줄 겁니다. 문장 i를 찍어주는데 저희는 i에다가 스플릿해서 마침표를 구분해서 잘라줬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장 끝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마침표가 스플릿돼서 없어졌습니다. 각각의 문장 끝들을 보더라도 이렇게 a에서 끝나고 마침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침표도 이렇게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각각의 문장들이 인덱스 순서대로 하나씩 나눠서 포르프를 돌릴 수 있는지. 자, 메인으로 가서 저희는 실행을 시킵니다. 자, 이제 결과를 보면 첫 문장에 i로 찍히는 것은 제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T 블로그 매니저에 제목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제목을 어떻게 넣어주냐? 원하는 요소에 오른쪽 클릭을 해서 검사를 눌러줬습니다. 검사를 눌러주게 되면 지금 이 제목이라는 요소에 셀렉터 10별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으로 하고 카피 셀렉터
해서 식별자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if문을 써줍니다. if 인덱스가 0일 때, 인덱스가 0일 때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변수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무슨 변수를 만들어주냐면 newPost title이라는 요소를 가져올 변수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다시 기억을 리마인드를 해보면 run 블로그를 돌려서 저희가 티스토리 블로그 사이트를 브라우저에 넣어줬습니다. 이것은 글로벌로 전역 변수로 설정이 돼서 이제 이 해당 함수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로 해서 가져오고, 이 브라우저는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find element로 찾아줄 겁니다. 자, find element의 첫 번째 요소는 식별 방법이 들어갑니다. 식별 방법은 css selector로 설정을 해주고, 자, 식별자는 아까 copy selector 해준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저희는 무엇을 해준 거냐면 이 제목이라는 요소에 셀렉터 요소 식별자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넣어준 겁니다. 새 글의 제목 요소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 제목 요소에다가 글을 넘겨줘야겠죠. 글을 넘겨주는 것은 send keys라고 있습니다. send keys에 제목글 i를 넣어줄 거고, 플러스 해서 마침표가 빠졌으니까 마침표를 추가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메인을 돌려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된 블로그 웹페이지를 열어보면 이렇게 제목에 저희가 GPT 결과로 받은 첫 문장이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본문의 요소도 빠르게 이 body라는 요소에 copy select로 해서 해당 요소를 가져오고 저희가 넣을 수 있겠죠. 여기다가 인덱스가 0이 아닌 그 외의 모든 글들은 다 본문의 글입니다. 그래서 new post body라고 해주고, 브라우저 해서 동일하게 find element에 by css selector 하고 해당 식별자로 가져옵니다. 자, 가져오고 나서 new post body 해서 send keys 해서 i 본문 내용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마침표를 넣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돌아갈까? 안 돌아갈 겁니다. 제가 빠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body를 넣어주면 저희가 에러를 맞습니다. no such element, 엘리먼트가 없다고 합니다. 왜? 저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금 본문의 요소를 정확하게 가져와 줬는데 이 해당 엘리먼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body라는 요소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웹페이지의 프레임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웹페이지의 프레임 구조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body에 본문을 입력하는 것까지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